2026년 혹시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. 거대한 세금 절벽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. 오늘 얘기는요,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2억 2,400만 원. 이 돈이요, 진짜 하루 차이로 그냥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이게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. 딱 하루, 정말 딱 24시간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이만큼 불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. 자,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지금은 그나마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된 일종의 유예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시계는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고요. 2026년 5월 10일 0시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. 말 그대로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. 네, 그럼 지금부터 이 수억 원이 오가는 마감일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. 이게 곧 끝난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이 다 돼간다는 뜻입니다. 양도소득세 중과. 이름부터가 뭔가 무시무시하죠? 간단해요. 그냥 일반 세금에 더해서 당신은 집이 여러 채니까 세금 좀 더 내세요 하고 일종의 벌금, 그러니까 페널티를 붙이는 제도거든요. 바로 이 페널티 제도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부활한다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. 이 세금 폭탄이 그냥 한 방이 아니라 두 개의 뇌관을 동시에 빵 하고 터뜨리기 때문입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첫 번째 공격은 세율 자체를 그냥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. 기본 세율에 최대 30%포인트까지 추가로 붙어버리죠.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 어쩌면 더 아픈데요. 바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. 이 최대 30%짜리 세금 방패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. 혜택이 제로, 0이 되는 거죠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때리는 힘은 강해지는데 막아줄 방패는 뺏어간다. 세율은 오르고 공제는 사라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세금 부담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면요. 숫자로 한번 보세요. 지방세까지 다 합치면 2주택자는 최고 71.5%, 3주택 이상은 무려 82.5%입니다. 와,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억을 벌면 8억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세금 내려고 집 파는 수준이죠. 사실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번 계산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. 지금부터 이 추상적인 퍼센트가 실제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여기 3주택자 김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10년간 잘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딱 5억 원이 생겼습니다. 이 김 사장님이 딱 하루 차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2026년 5월 9일까지만 어떻게든 팔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%를 적용받아서 세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예요. 그런데 단 하루, 딱 하루만 늦어도요. 공제는 싹 사라지고 중과세율이 붙으면서 세금이 3억 7,400만 원으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150% 증가, 돈으로 따지면 2억 2,4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. 똑같은 집, 똑같은 차익인데도 하룻밤 사이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하나가 세금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무서운 시나리오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?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세금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가들의 3단계 생존 전략,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.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매도 시점을 내 마음대로 확정 짓는 법. 둘째, 증여를 활용할 때 꼭 알아야 할 함정. 그리고 셋째, 집이 여러 채일 때 도대체 뭐부터 팔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거는 겁니다. 양도세 기준일이 잔금일이랑 등기일 중에 더 빠른 날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집 사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잔금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?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예 계약서에
2026 5월 9일 이전까지 등기부터 접수한다. 이런 특약을 넣는 게 이런 변수를 막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증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괜찮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0년이에요. 10년 안에 그 부동산을 팔면요. 증여는 없던 일이 되고 원래 주인이 판 걸로 계산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어설픈 증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마지막으로 가장 현명한 매도 순서.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. 핵심은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파는 거예요. 왜냐고요? 일단 이걸 팔아서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는 게 급선무거든요. 주택수를 줄여놔야 나중에 진짜 돈 되는 그 알짜배기, 양도 차익이 큰 핵심 자산을 팔 때 일반 세율의 공제 혜택까지 제대로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전략까지 다 세웠는데 에이,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뭐 천천히 하지?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집을 내놓고 살 사람 나타나서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려면 보통 6개월은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. 시장 상황 안 좋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떤 맞추려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,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. 2020년 5월 10일. 이날이 누군가에겐 그냥 평범한 하루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자산의 수억 원이 사라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시간은 절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당신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,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?